옛사람 여행. 내제 홍태유의 설악산 기행. 내제 홍태유는 숙종의 고모인 수광공주의 손자입니다. 아버지 홍치상은 어머니 수광공주의 뒷배를 과신하여 장희빈 모친에 대한 추문을 지어내고 궁중 기밀을 유포한 죄로 1689년 사형당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홍태유는 오대산, 금강산 등지의 산천을 유람하면서 학문에만 전념했습니다. 설악유람기는 1709년 가을 그가 설악산에 갔던 기록을 남긴 글입니다. 강원도 인제현을 지나 동북쪽으로 30리를 가니 삼차령에 이르렀다. 삼차령을 넘으면 골짜기가 아주 깊어지고 양쪽 산이 우뚝 솟았는데 나무가 울창하다. 그래서 위를 올려다보면 하늘이 바라 너른 배폭만하게 보여 정오나 되어야 햇빛이 든다. 조금 더 내려가면 평평해지는데 시냇물이 점차 맑아지고 이따금 이끼 낀 바위가 보인다. 얼마를 가면 서쪽으로 흐르는 큰 시내가 나온다. 이 시내는 또 다른 시내와 합치는데 이것이 바로 곡백당 하류이다. 암벽은 모두 흰색이고 평지에는 수많은 소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졌다. 소나무 숲이 끝나면 비로소 밭이 나온다. 밭 위에 8, 9채 집이 한 부락을 이루었는데 바로 남계역이다. 다시 10리 남짓을 내려가 시내를 건너면 갈력 마을이 나오는데 더욱 외지고 모두 판잣집이다. 마을 앞에 고갯길이 나 있어 장사치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고 있으나 아직도 풍속이 순박한 게 길가 동네 같지 않다. 이곳을 지나면 울퉁불퉁한 돌길이어서 말을 타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내려서 걸어갔다. 마을 앞 시내를 따라 몇 걸음을 가면 곡백담이 나오고 갑자기 우뚝 솟은 천길 삼봉우리가 마치 처음 돋아나는 죽순 같아 기이하기 짝이 없다. 그 아래는 맑은 못이며 그 못 위에 흰 바위로 물이 흐르는데 물고기 수십 마리가 유유히 놀고 있다. 여기서부터 상구비를 한번 꺾어 돌면 물도 한번 굽어 오르고 바위도 기이한 모습으로 바뀐다. 그러면서 얕은 못이 되기도 하고 검푸른 못이 되며 폭포가 되기도 한다. 또 노록 바위가 되기도 하며 첩첩 절벽이 되기도 하는데 앉아서 볼만한 구경거리만도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이것들은 설악산의 하찮은 경치에 불과한데도 물과 바위의 아름다움이 사람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준다. 30리를 더 갔다. 길이 온통 위태로운 바위여서 부여잡고 피면서 조심조심 지나갔다. 그래서 다리의 이름도 없는 다리, 앉는 다리이다. 바위길이 닿으면 다시 높은 고개가 나오고 그 고개가 끝나면 비로소 산골짜기가 활짝 열린다. 그리고 다리들 사이로 인가가 서너 채 보인다. 처음 고갯마루에서 이곳을 바라보니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별천지처럼 여겨졌다. 다시 시내를 따라 오리를 가니 심원사가 나온다. 사찰 앞산은 제법 가파르고 시냇물 물살이 거세어 맑은 밤에 들으면 더욱 들을 만하다. 절 동쪽으로 몇 리를 가면 사면정사가 나오는데 그중 직서루가 가장 아름답다. 그 일대 삼봉우리는 짐승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형상, 새가 뒤돌아보는 형상, 사람이 갓을 쓰고 가는 형상 같기도 하여 그 모양이 천태만상이다. 또 깨끗하고 아름답기가 달 밝은 밤이나 사랑은 내리는 아침처럼 기끌 한 점 없다. 그러니 이런 곳을 골라 사는 사람들 역시 고결한 사람들이리라. 다시 시내를 따라 1, 2 남짓을 올라가 유홍굴에 닿았다. 유홍굴은 별다른 경치가 없고 단지 바위 하나가 비스듬히 누워 굴을 이루어 그 안에 몇 사람이 들어갈 만하다. 옛날 성당 유홍이 설악산을 유람했을 때 여기에 묵고 갈 절이 없었기에 이 굴에서 자고 갔다 해서 유홍굴이라 한다. 유홍굴에서 오른쪽에 위태한 돌길로 돌아가면 12폭동으로 들어간다. 이곳 골짜기 경치는 곡백담과 비슷하나
더욱 깨끗하고 맑으며 좌우의 흰산 봉우리들은 사면정사와 비슷하지만 더욱 기이하고 장엄하다. 그 사이에 높은 절벽이 첩첩으로 솟아있는데 단풍나무가 바야흐로 붉게 물들어 그린 병풍이나 수놓은 병풍을 둘러친 듯하다. 위태로움이 아슬아슬하기도 하고 신비스럽기도 하다. 구경하는 곳마다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 골짜기의 심혈이 길은 더욱 가팔라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점을 역해야 12폭동에 이르렀다. 위에는 폭포가 걸렸고 그 아래는 못인데 넘쳐 흐르는 물이 격렬하고 절벽이 가파르나 장엄해 보인다. 네 번째 폭포 이상의 세 폭포는 서로 연달아 흘러 마치 배를 따라 널어놓은 것 같고 가운데는 구유처럼 패여 그곳으로 물이 떨어진다. 못의 색은 검푸르러 깊이를 알 수 없다. 첫째 폭포는 좌우 두 갈래로 흐르는데 오른쪽 폭포는 거의 100자는 되고 왼쪽 폭포는 그보다 3분의 1쯤이 짧다. 또 수십 보 떨어진 곳에 상무지개가 마주 떠 영롱하게 아름다운데 밑에 바위가 미끄러워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없다. 왼쪽 가의 바위가 약간 평평하기에 거기에 앉아서 구경했다. 폭포에서 떨어진 물이 공중으로 물방울을 가득히 날려 흩어지는 안개비에 옷이 다 젖는다. 그래도 구경하느라 차마 떠나지 못하고 배회했으나 너무 차가워 오래 있을 수가 없다. 왼쪽 폭포를 거쳐 남쪽으로 절벽을 올라 다시 상류를 따라갔다. 그러나 길이 끊겨 찾지 못하고 한참 동안 헤매었다. 그런데 문득 시냇가 바위 위에 일부러 쌓아놓은 듯한 돌무더기가 보였다. 승려의 말에 따르면 기도하러 온 스님들이 오고 가면서 길을 알기 위해 쌓아놓은 돌이라고 한다. 가는 길에 의심될 만한 곳에는 모두 그런 돌이 있기에 덕분에 길을 잃지 않았다. 갈수록 험한 길에 우거진 숲을 헤치며 간신히 지팡이를 짚고 조심조심 올라가 넘어짐을 겨우 면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름다운 곳이 있어도 가보지 못했다. 20리를 더 가도 깊은 산, 우거진 숲이 끝나지 않고 푸른 숲이 계속된다. 그래서 온 곳을 알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는데 작은 암자 하나가 바위 사이로 아득하게 보여 눈이 번쩍 뜨이는 게 마치 고향 사람을 만난 듯 반가웠다. 한 암자에 도착했다. 암자는 비었는데 부엌에 불기가 있고 불상 앞에 향불이 있으므로 미로 승려가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암자의 이름은 봉정암이다. 암자가 설악산의 10분의 9 높이에 위치하여 지금까지 올려다보며 온 모든 산에 이 말을 쓰다듬어 줄 수 있을 듯하다. 그 중에서도 뒤에 있는 봉우리가 더욱 높아 보였는데 여기에 올라와서 보니 몇 길 바위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것의 높이는 짐작할 수가 있다. 처음 도착해서는 산속이 조용하더니 밤중이 되자 바람이 크게 일면서 원산이 으르렁거린다. 그러나 하늘이 맑음으로 산 아래는 이렇지 않을 것 같다. 이는 지대가 높아 바닷바람이 몰아쳐 그런 것이리라. 아침에 암자 왼쪽에 탑대에 올랐다. 그곳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 돌을 마치 부도처럼 쌓아 놓았다. 중의 말에 따르면 그곳에 석가모니에 사리를 넣어 두었다 한다. 길을 꺾고 오른쪽으로 향했다. 높이 오를수록 더욱 전망이 탁 트인다. 앞에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보이는데 참으로 장관이다. 이곳에서부터 절벽을 잡고 5-6리를 내려와 약간 평탄한 곳에 이르렀다. 이곳 암벽 역시 12폭동의 하류 못지않다. 다시 20리를 더 가니 폐문암이 나온다. 이 골짜기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다. 양쪽에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마치 관문처럼 솟아올라 인간 세상과 한계를 이룬 듯하다. 폐문암에서 오른쪽으로 험한 고개 하나를 넘으면 오세암이다.
이곳에 빼어난 삼봉우리들은 삼연정사에서 보던 것보다 더 아름답다고 한다. 갑자기 비를 만나 찾아가 보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시내를 따라 내려가면 다시 유홍굴과 마주치는데 산 구경도 이곳에서 끝난다. 대체로 봉정암을 구경한 사람은 유홍굴을 거쳐 왼쪽으로 가면 먼저 폐문암이 나오고 다음에 12폭동이 나온다. 또 유홍굴의 오른쪽을 거치면 먼저 12폭동이 나오고 다음에 폐문암이 나온다. 유람한 차례를 말하면 이상과 같다. 설악산은 관동 지방 서쪽에 우람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 북쪽은 양양이요, 그 남쪽은 인제이다. 양양의 명승지는 식당 폭포와 계조구를 일컫지만 나는 아직 구경하지 못했다. 인제의 명승지는 곡백담, 심원사, 삼연정사, 12폭동, 봉정암, 폐문암을 일컫는데 내가 이제 자세히 구경했다. 그중 삼봉우리와 물과 바위가 아름다운 것으로 말하자면 12폭동이 제일이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명산을 보았다. 그 산들 가운데 오직 금강산만이 이 설악산과 우위를 다툴 수 있고 다른 산은 대적할 수 없다. 금강산은 중국에까지 그 아름다움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설악산의 경치는 우리나라 사람조차 아는 이가 드무니 이 산은 산 가운데 은자이다. 내가 이처럼 자세히 그 경치를 적은 것은 고향에 돌아가 친구들에게 자랑하고자 하며 또 아름다운 산과 물을 구경하려 하나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려는 뜻에서이다.